예, 오늘은 EV9 타고 아이오닉 5N 발표회 가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역시 여기서부터 밀리네요. 여기서부터. 동국대까지 그게 남산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주차는 동국대에서 해야 되는데 21km밖에 안 돼요. 근데 1시간 걸려요. 1시간. 지금이 6시 53분인데 도착하면은 7시 55분. 그래서 제가 오늘 9시에서 10시 반 타임 1세션인데 8시 반까지 오라고 하네요. 거기에 저 8시 반까지 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차 타고 못 가고 저 셔틀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셔틀 타려면은 8시 반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EV9은 제가 그때 시승해서 탔던 거는 6인승이고 이거는 7인승인데 사실 뭐 6인승이든 7인승이든 성능이나 이런 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달리는 도로가 달라서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제가 여기 지금 주행하는 코스가 또는 촬영하는 코스가 노면이 더 좋아서 그런지 그때보다 승차감이 더 좋네요. 그때는 조금 단단한데 좋긴 좋은데 승차감이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보다 차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 약간. 참고로 공기압은 38로 맞췄습니다. 이게 적정 공기압이 38인데 차 받아서 보니까 이쪽만 유독 낮은 거예요. 34 이쪽만 유독. 그래서 방금 오늘 아침에 맞췄는데 얘가 살짝 높네요. 이 스타렉스는 뭔데 베트남 말이 이게 써있어. 저게 뭐지?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9시에서 10시 반까지 아이오닉 5M 보고 대략 그러니까 이거 아직 주행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행도 찍어야 되는데 주행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저 408 GT 시승기 그 교정도 봐야 되고 정원준이 편집한 거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오닉 5N 편집도 해야 되죠. 아이오닉 5N이 내일 그 엠바고가 내일 오후 9시 반이에요. 약간 특이하죠. 보통 현대기아차 시승회 때 엠바고 다 아침이잖아요. 아침 8시인데 아이오닉 5N은 내일 오후 9시 반입니다. 뭐 물어본 건 아닌데 그냥 대략 느낌상 이게 구두두에서 최초로 공개가니까 구두두 페스티벌의 그거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엠바고를. 역시 비가 많이 올 때와 아닐 때의 이 연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어제 촬영하고서 오후 한 3시쯤에 집으로 오는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근데 연비가 진짜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막 3 이거밖에 안 나와요. 비가 엄청 오니까. 물도 많이 고여있고 저기 자유로 그 중간쯤에 물이 되게 많이 고여있었고 그랬는데 차이가 거의 2배가 나네. 근데 이게 2배가 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게 참고로 지금은 연비가 5.7이거든요. 비록 주행한 거리가 5.3km밖에 안 되지만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3밖에 안 나서 3 비가 엄청나게 와서 한 예로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차를 받아서 집에서 황인영선 유적지까지 갈 때 배터리가 5%가 빠졌거든요. 근데 어저께 중간에 돌아오면서 현대 고양 모터 스튜디오에서 우리 집에 올 때 시동 끄고 리셋을 하잖아요. 연비가 3밖에 안 나와요. 비가 많이 오니까. 심지어 거리도 훨씬 짧죠. 배터리가 5% 이상 빠졌어요. 어제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올 때. 그래서 거리도 훨씬 짧은데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는 똑같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와 안 올 때 연비 차이가 거의 2배가 난 것 같아요. 2배. 진짜 빈속에 이거 먹으니까 끝내주네 진짜. 이거 저 뉴케어 마지막입니다. 라스트 오브 라스트. 막 뭐라 그러죠? 막 위로 막 싹 스며드는 느낌. 어쨌든 어저께 오후에 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와서 진짜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와이퍼를 가장 빨리 해도. 그렇게 비가 세게 오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데. 근데 어저께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미쉐린 프라이머십 이 AS 타이어 있잖아요. 올 시즌 타이어. 이게 참 좋구나. 제가 올 시즌 타이어 중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다 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노면에서는 2차 저차해서 많이 타봤잖아요. 그래서 역시 좋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도 생각보다 배수 능력이 괜찮더라고요. 배수 능력이. 자유로 서울 쪽으로 오다 보면은 1차로에 물이 좀 많이 잠긴 곳이 꽤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쭉 가도 생각보다 차가 이렇게 많이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배수 능력이
꽤 좋습니다. 타이어가. 그러니까 올 웨더 타이어만큼은 아닌데 그 아반떼 낀 거, 아반떼 낀 그 한국 타이어 올 웨더가 마른 놈에서 소음은 되게 큰데 저 배수 능력은 좋거든요. 비 많이 올 때. 그 아반떼 완전 개깡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자장비. 그거 생각을 하면은 배수 능력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은 아닌데 이 프라이머시 투어 AS가 비 올 때 배수 능력도 꽤 좋더라고요. 어쨌든 어저께 집에 돌아오면서 배터리 55%에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EP에서 80%까지 채우는데 9분 걸리더라고요. 9분. 어저께 속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제 차로 제가 거기서 주로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따로 배터리 컨디셔닝을 하지 않는데 요즘에는 거의 막 속도가 중간 영역대에서는 220, 30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이거 190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최대 속도가. 모터스튜디오 고양이 EP이 이게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어제도 가니까 차 한 대도 없고 거기 뭐 평일 낮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제 전용이에요. 전용. 집 같아요. 집.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있는 걸 거기에서 본 적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없어요. 기다린 적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거기를 왜 이렇게 충전기가 놓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어디로 좀 들어가는 그 충전기는 그게 이제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도 그게 차단기 열고 꼬불꼬불해서 4층까지 올라가서 충전을 해야 되니까 거기도 항상 자리가 남잖아요. 이마트 화정? 그러니까 이 모터스튜디오 고양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EV9이 아직 출고가 뭐 본격적으로 되진 않았잖아요. 아직 길에서 보기가 힘든 차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기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네요. 심지어는 우리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도 쳐다보던데.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이게 보면 볼수록 차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마다 시승할 때마다 차가 뭔가 점점 이게 커져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생각보다 안 크네. 서울 모터쇼에서 봤을 때도 실내에서 봐서 그런가? 뭐 그냥 그러네 했는데 이게 시승하고 시승에 갔다가 또 보고 길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또 이거 보니까 차가 뭔가 점점 커져요. 차가 점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덩치 이제 크기가 체감이 되는데 그 좁은 데 딱 지나갈 때 확실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뻑뻑한 거. 도착 예정 시간이 갑자기 7시 40분으로 줄었어요. 아까 7시 55분인가 그랬잖아요. 갑자기 15분이나 줄었네. 왜 줄었을까? 차가 안 밀리나? 그래도 아직 지금 7시 4분밖에 안 됐으니까 자유로가 그렇게 많이 안 밀리는 거예요. 지금 자유로 타고 쭉 가다가 서울숲, 용비교, 한남동 거기서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열리는 곳이 그 남산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거기 차를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셔틀 타고 가는 거죠. 역시 이 구간은 순간적으로 뚫리죠. 내부수안도로 지나서 저기 저 언덕까지 여기는 순간적으로 뚫립니다. 어쨌든 그때 시승회 때는 제가 약간 좀 긴가민가 했는데 이번에 제가 단독으로 시승하는 코스에서 시승을 해보니까 이 회생제동 로직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 로직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이 왼쪽 패들 시프트 이렇게 당기면은 그때만큼 회생제동이 맥스가 되잖아요. 그게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현대차들에 비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회생제동 맥스를 당기면은 그 초반에 그 감속되는 양이 얘가 조금 더 마일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게 근데 이 차가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당기면은 그 감속되는 양이 좀 마일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당겨도 그 이질감은 조금 적겠네. 예를 들어서 동승자가 타면은 이걸로 이렇게 맥스로 당기면은 약간 좀 울렁거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덜해요. 아주 막 되게 두드러진 건 아니고 조금 덜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회생제동 맥스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뭐라 그러죠? 그 감속이 조금 더 커요. 어저께 중간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차를 세워놓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레이가 있었고 이쪽에 EV9이 있었는데 그 레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뭐 비슷하더라고요. 레이 저 뻥 튀게 해놓은 것 같은. 근데 또 카니발과도 약간 비슷해요. 물론 이제 같은 회사의 차니까
비슷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컨셉트카 시절부터 느낀 건데, EV9은 저 외장 디자인이 뭔가 미니밴 같습니다. 뭔가 이게 SUV인데 뭔가 미니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카니발처럼 옆에 슬라이딩 도어가 달려 있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차가 생각보다 덜 밀려서 생각보다 일찍 도착할 것 같습니다. 7시 29분인데 7시 36분에 도착해요. 앞으로 7, 8분 후면 도착하네. 세상에. 어쨌든 간만에 남산길로 갑니다. 생각보다 되게 일찍 도착하네. 7시 36분, 5분 뒤면 도착해요. 그게 아까 뭐랬지? 지하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좀 복잡하는데, 지하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올라와서 어디에서 셔틀을 타고, 근데 동국대학교에서 셔틀 타고 여기 올라가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 어쨌든 오늘 같은 행사는 좀 걱정입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걱정입니다. 차가 2대밖에 없어요. 2대밖에. 이런 발표에서 차가 2대밖에 없으면은 찍기가 힘들 텐데, 왜 여러 명이서 한 번에 몰리니까 차가 2대면은 막 오디오 막 다 씹히고 막. 그리고 이런 발표에서는 뭐 그 차가 이제 뭐 우선순위 뭐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뭐 일단 하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이오닉 5N을 제대로 찍을 수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도 아이오닉 6처럼 똑같이 회전교동 이걸로 계속 당기고 있으면 스톱, 그러니까 오토홀드가 되고요. 아,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오토홀드 장기간 이걸로 사용할 때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한 10분 이상인가 하여튼 그 경사에서 서 있으니까 이게 살짝 풀리더라고요. 두둑 하고서. 제가 그걸 왜 본의 아니게 테스트를 해봤냐면은 지난주에 용산 그 아이파크몰에서 범죄도시 보고서 그때 한 밤 10시인가 나오는데, 그 차 진짜 엄청나게 밀리는 거예요.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저 주차장 빠져나오는데 한 40분, 45분 제가 기억이 나요. 9시 57분에 차를 타서 완전히 거기 차단기로 빠져나오는 데까지 한 3분 걸렸어요. 진짜 거기서 엄청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경사로에도 오래 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좀 지나니까 이게 드득하고 약간 풀리더라고요. 방금 이런 소리. 아니 도대체 그때 그거 왜 밀렸지, 차가? 그게 정확히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차단기가 고장났다 라는 말도 하는데, 누구는 해외 주차장에서 나가면은 바로 앞에 신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근데 도대체 이유가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대형 몰에 가서 주차장 빠져나온 데만 40분 이상 걸린 거는 진짜 전대미문의 사태라서. 여기서 좌회전. 왠지 이 차가 셔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니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도로에 라인이 없어. 진짜 이 솔라티가 오늘의 셔틀 같은데 딱 느낌이 왔어요. 이게 셔틀이구나. 심지어 72허 2806. 아니 여기는 뭐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찾기가 힘들어, 세상에. 우측 경영관 인접 지하주차장에다가 대라고 안내문에 메일에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 여긴 지하주차장이 여기군요. 들어오는 길에 있었어요. 찾기가 되게 쉬웠네. 바로 여긴데. 그래서 지하 뭐 2층이나 3층에 주차를 하고, 여기 널널하네. 아침에 일찍 와서 그런가? 주차를 하고 위로 올라가서 셔틀을 타면 된다고 합니다. 널널해. 여기 지하 주차장이 칸이 아주 그렇게 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EV9이 폭이 넓긴 하지만 잠깐 대보니까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자리 있나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두워. 필름이 아이오닉 6보다 어두워요. 어두운데 또 이거 창문을 못 열고 저 카메라 달아서 또 사이드미러 못 펴네. 여기가 넓지가 않네. 진짜
진짜 바짝 붙였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아니 아이오닉 6보다 확실히 넓긴 넓구나. 그래서 여기 도착해서 연비가 26.5km고 56분 걸렸어요. 1시간. 그것도 많이 걸렸네. 그리고 현재까지 전비는 5.6kW/h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음악도 왜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보면은 그 멜로디는 똑같은데 그 사운드만 달라서 계속 지금 20년 넘게 우려먹잖아요. 뭐 그거와 좀 비슷한 거 아닌가? 혹시 버스모스는 안 좋은 데 같은 데는 그러니까 여기가 그림은 되게 좋아요. 진짜 나무 울창하고. 야, 왜 이렇게 뿌였냐. 저 남산타워가 잘 안 보이려고 그러잖아. 남산타워. 보이나? 야, 나 이제 도대체 남산타워를 얼마 만에 온 거야? 케이블카 이렇게 올라오는 한 30년 만에 온 거 같은데 남산타워. 남산타워 지금까지 딱 한 번 와봤거든요. 아저씨 티 좀 그만내. 남산타워가 어딨어 요새.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N서울타워. 아 진짜야? 이 언제 이름 바뀌었어? 그 N이 남산의 N인데 뭘 아 그래서 오늘 현대 아이오닉 5N 여기서 하는 거예요? N을 맞췄는지 아. 맞췄는지도 모르겠어. 맞네. 여기서 맞췄네 그럼. 근데 언제 이름 바뀌었어 남산타워에서? 나무 잎이 그러니까 남 바뀐 지 한 되게 오래된 것 같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그 이름 있잖아, 남산 서울타워라고. 아 고수부지 같은 건가? 자니? 자니? 선배 목소리 아니에요? 뭐야? 네? 아 내일 밤 10시. 아. 야 이건 뭐야? 이런 박스 테이프는 왜 필요한 거야? 근데 저번에도 한번 줬었잖아요. 어. 또 있으니까 쓸만한 거. 뭐 했어? 뭐 포장 같은 거 아니고. 그것도 돈 주고 하면 아깝잖아요. 쓸 일이 없더라. 9시 1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N브랜드를 처음 런칭할 때 고객분들께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코너링 압동, 트랙 주행 성능, 그리고 일상 속의 스포츠카입니다. N브랜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한 자동차를 만들고 또 자동차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보신 아이오닉 5N을 통해 전동화 시대에도 변함없이 N브랜드의 3대 요소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듀얼 게이지라면은 이렇게 말 그대로 듀얼로 보여주고요. 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일단 뵙고 근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까 여기 좀 전에 뭐 뜨지 않았냐? 뭐가 떴지? 에러 메시지요? 아니 에러 말고 뭐였지? 뭐였더라? 아까 그 화면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 그만해야 되겠다. 민망하다. 이연? 아니야. 그만해야 되겠다. 한상기한테 커피 사줬어요. 박 시장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줬어요. 싼 거 사줬어요. 정원준 것도 샀어요. 옆에다가 동다가 얻어먹었습니다. 2,000원이야. 싸네. 메가커피네 메가커피. 야 진짜 싸. 이렇게 큰 건데 학교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더 비싸. 이건 내가 샀어요. 세상에. 아직은 그래도 대학 내가 점심이에요 점심.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점심 때려야 돼. 아니 그러면은 9월에 출시한다고. 왜? 그쵸? 9월에 출시하는데 뭐 벌써 해? 왜 하긴? 월드 프리미어 이제. 왜 하긴? 구두드에 출시하는 거 맞춰서 하는 거지. 예, 아이오닉 5N 보고 돌아갑니다.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보고 돌아가는 거지 무슨 뭐 이렇게 촬영을 했다거나 취재를 했다거나 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차는 두 대밖에 없고 사람은 1세션에 대략 한 40명 정도가 왔기 때문에 심지어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보통 현대차가 규모가 가장 크니까 이런 행사할 때
차 대수도 이제 보통 가장 많잖아요. 넉넉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닝 같은 경우만 해도 얼마 전에 차가 5대가 있었고, 그래서 단독 시승하는 것만큼 찍기가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눈치껏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제한된 시간 안에 사람이 또 40명이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1세션이 9시부터 10시 반인데 실제로 9시 10분부터 시작을 했고, 그 9시 10분부터 30분 동안은 프레젠테이션, 보통 제품 설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1세션의 마지막 셔틀이 10시 20분에 또 출발을 해서, 만약에 그거 안 타면은 다음 세션 끝날 때까지 또 거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지 해서 10시 20분 막 셔틀을 타고 오니까 실제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40분 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요. 차 2대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제한이 되는 거죠. 현대차 직원에 따르면은 이게 2대도 간신히 갖고 왔다. 실제로 이게 지금 양산이 아니라 이제 프로토타입이라서 약간 좀 오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왜 굳이 구태여 했냐면은, 구두드 페스티벌에서 이게 공개를 하잖아요, 아이오닉 5N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국내에도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이것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오닉 5가 워낙 중요한 모델이니까, 제가 느끼기에 현대차에서 전기차가 있잖아요. 5가 있고 6가 있는데, 뭔가 그 애정도는 아이오닉 5가 월등히 큰 것 같아요, 애정도가. 그래서 아이오닉 5가 첫 번째 전기차이기도 하지만, 그 디자인 헤리티지 쪽에서도 좀 더, 예를 들어서 뭐 포니의 시간에도 아이오닉 5를 전시해 놓을 것 같이, 그렇다 보니까 뭔가 애정도가 아이오닉 5는 좀 남다르지 않나. 그래서 전기차의 M 버전도 아이오닉 5를 가장 먼저 내놨고, 사실 아이오닉 5가 이게 크로스오버 형태라서 그런 M 버전, 특히 이게 회전 성능을 되게, 운동 성능을 강조한 그런 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안 어울리는데, 이게 크로스오버 형태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의 N을 내놓는 거 보면은 이렇게 애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각별히 생각하는 그런 느낌, 아이오닉 5는. 그래서 구경을 해보니까 밖에보다는 당연히 그 내부적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달라요. 일단 외장은요, 박 실장님 표현에 따르면은 EV6 GT는 그 성능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외장이 똑같아서 심심하고 약간 아쉬웠는데, 아이오닉 5에는 또 너무 튄다, 5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뭔가 그 핀 이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실내가 어두워서, 이제 보통 이런 발표회는 실내가 어둡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그 중에서도 더 어두워서 제대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실내도 소프트웨어가 달라지기도 했지만, 일단 하드웨어 자체가 달라졌어요. 보통 이제 기본 디자인이 동일하게 가잖아요. 스포티 버전이라고 해도 하드웨어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5에는 여기 이 디자인 자체를 바꿨어요. 기존에는 이것처럼 이렇게 플로팅 타입, 허공에 붕 뜬 그런 센터 콘솔이었는데, N은 고정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전할 때 여기 발 기대라고, 그러니까 이런 플로팅 타입은 기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대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동 성능을 강조한 성격이죠. 그만큼.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별게 다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모니터 이렇게 막 보면서, 야, 진짜 많다. 아니, 벨로스타 N이나 아반떼 N도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안에 보면서, 야, 진짜 많네. 예전에 막 비싸게 주고 사던 데이터 로고 뭐 그런 느낌인데 라고 약간 놀랐는데, 더 많아요. 그냥 대충 보면 한 2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세팅 할 수 있는 또는 표시되는 정보가. 그래서 양산차 중에 이거보다 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보여준 차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간이 짧잖아요. 이게 짧은 시간에 잠깐 둘러보고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돼요. 되게 많아서. 이거는 저 단독 시승이나 해야 될까 말까? 좀 자세하게. 근데 아이오닉 5N이 뭐 이번에 공개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공개고 출시는 아니고요. 출시는 9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앞으로도 한 2달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누구는 아이오닉 5N 출시되면은 태안에서, 이런 건 당연히 태안에서 해야죠. 서킷에서, 거기서 시승행사 할 것 같다 라고 하네요. EV6 GT도 거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는 그 서킷에서 해야 돼요. 근데 최고 출력이 100마력이 높잖아요, EV6 GT보다. 근데 가속력, 최고속도 이거는 뭐 거의 같습니다. 제로 100은 한 0.1초가 빠르고 최고속도는 260으로 동일하고. 근데 이제 회전 성능에서 사실 이게 딱 엄밀히 보면은
EV6보다 지향하는 바도 좀 다르고 훨씬 더 트랙 주행을 더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좀 많이 하드코어 버전이죠. 그래서 막 가상 사운드부터 해서 또는 약간 수동 변속기 느낌을 내는 그런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심지어 막 스프린트 모드, 내구레이스 모드까지 따로 있으니까 아까 설명 들으니까 내구레이스 모드로 하면은 뉴르부르크링 북쪽 코스 2렙 달린대요. 2렙. 그래서 야, 전기차가 뉴르 북쪽 코스를 2렙을 달릴 정도면은 대단한 거 아닌가. 왜냐면 북쪽 코스 1렙이 20km잖아요 20.825인가 925인가 같은. 그런데 거기를 2렙을 풀 스피드로 달릴 정도면은 내구성이 되게 좋은 게 아닌가. 보통 막 전기차들은 1렙도 못 달리고 막 저 브레이크나 배터리 이쪽에 뭐 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뉴욕 북쪽 코스 2렙을 달릴 정도면은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좀 되게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의 스펙은 EV6 GT랑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같은 스펙인데 아이오닉 5N에 맞춰서 이제 출력을 더 높인 거죠. 시트도 당연히 버킷 시트인데 왜 그 아반떼나 벨로스터 N이 버킷 시트가, 스포츠 시트가 앞부분이잖아요. 좌판의 앞부분이 이렇게 약간 높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시트보다 포지션이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오닉 5N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 자체가 비슷합니다. 앞이 이렇게 약간 들렸어요. 근데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래 크로스오버라서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단점은 뭐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N 모델도 계기판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되게 많았잖아요. 아이오닉 5N은 더 많아요. 그리고 뭔가 해상도 자체도 되게 짠해진 느낌인데 디자인이나 이거 배열해 놓은 거 보면은 약간 좀 그 레이싱카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표시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저 순간적으로 눈에 좀 잘 안 들어오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스티어링 휠에도 이런 스포크 버튼 외에도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총 6개예요. 패드 시프트, 이쪽에 상단의 버튼, 또 밑에도 버튼. 그래서 야, 진짜 이거 디테일적으로 신경 되게 많이 썼구나.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그런 정보, 메뉴 등등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개발자들이 고객을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만든 것 같은데, 고객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자기네 그래 뭐 이거 프리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맘 놓고 그냥 우리 넣고 싶은 거 넣자, 뭐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느낌이. 타이어도 275 사이즈의 피렐리 P0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위해서 왜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혹하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뭐 그냥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죠. 아, 참고로 지금까지 15km 주행했고 전비가 6.8 나왔습니다. 사실 거기서 여기까지 이 강변북로가 지금 이제 적당히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 속도가 50에서 70 사이로 이렇게 슥슥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이때가 이게 전기차에서 전비가 잘 나오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이제 근데 6.7. 아이오닉 6였으면 9 나왔어요. 9. 뭐 이게 무거우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제가 지금 아이오닉 6를 타고 있다 보니까 이거 뭐 다른 전기차 사면은 다 전비가 후진 거예요. EQ 350도 뭐 막 3. 그러니까 얘랑 EQ랑 약간 비슷한 것 같네. 그 EQ 그 53이랑. 아니다, 얘가 좀 더 좋은가? 어쨌든 아이오닉 6를 타고 있으니까 전비가 좋은 전기차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6도 왜 이렇게 안 팔려요? 지난달에 폭망했는데, 안 그래도 저 안 팔렸는데 간신히 막 1000대 넘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몇 대 팔렸지? 400대인가 500대인가? 깜짝 놀랐네. 야, 그렇게까지 폭망할 디자인인가 그게? 보통 아이오닉 6가 안 팔린 이유가 디자인을 꼽는데 그렇게까지 폭망할 디자인인가? 뭐 안 예쁜 건 맞는데 또 보다 보면 또 은근 괜찮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게 디자인만 갖고 그 정도로 안 팔릴 정도의 차이인가? 그 장점이 되게 많은데. 심지어 올해의 디자인 오브 더 이어도 받았는데, 월드카에서. 세상에.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의 아이오닉 6는 이 판매량이 이제 회생이 힘들지 않나. 제공이 힘들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안 팔린 차는 부분 변경이나 풀체인지 때 이렇게 획기적으로 좀 상품성이 많이 개선되기 전까지 다시 뭐 이렇게 판매가 살아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음 첫 번째 부분 변경 전까지는 그냥 이대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보조금이 아마 이제 줄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안 팔릴 차는 아닌데, 야, 진짜
아이오닉6가 그렇게 안 팔리다니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새삼 드는 생각이, 저는 아이오닉6에 만족을 하거든요. 만족을 하는데 딱 하나 이게 불만이 저 외장 색상. 저는 뭐 2열 공간도 상관없어요. 뭐 제가 타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2열 공간도. 트렁크가 좀 작은 거. 근데 이제 외장 색상이 가장 불만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차를 살 때 조금이라도 그 빨리 나오는 그 확률을 높이려고 흰색을 샀잖아요. 사고 보니까 근데 또 다 흰색 택시가 먼저 풀렸네. 그래서 막 택시로 약간 가끔 착각도 하고, 그래서 색상이 가장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원래 좋아하는 취향대로 실버를 샀어야 되는 건데, 오늘 마침 거기 동국대 주차장 가니까 누가 아이오닉6 실버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 색깔 괜찮던데. 그래서 외장 색상을 좀 더 신중하게 골랐어야. 아깝다. 이거 허리 디스크 보호 기능 이거 끌 걸 어저께 리뷰하면서, 나 이거 되게 싫어요. 이게 요추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거 되게 싫어요. 전 그래서 모든 차 시승할 때마다 이제 보통 요추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장 최대한 꺼지게, 밑으로 쭉 꺼지게 해놓고 운전하거든요. 왜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이 돈 들게 서울 문산으로 가라고 하지? 물론 뭐 저희가 조금 더 빠른 거 맞긴 한데 굳이 뭐 돈을 내면서까지 지금 이 시간에 그럴 필요가 없죠. 어쨌든 아까 다른 기자들 얘기 들으니까 이제 뭐 시승회 이런 거 있잖아요. 7월 말에 도요타 하이랜더 시승회가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차를 시승회를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다니. 그리고 막 뜬금없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2월 15일에 날짜가 정해졌대요. 시승회가. 제가 그래갖고 그게 말이 되냐? 지금부터 6개월 뒤에 하는 시승회가 벌써 날짜가 정해졌다고? 그게 말이 돼? 물론 자기는 그렇게 들었대요. 현대 국내 영업본부한테. 아니 12월은 저도 들었는데, 아니야, 기아 카니발인데 그걸 현대 국내 영업본부에 듣지? 더욱 신뢰성이 떨어지네요. 이상진. 참고로 뭐 본사에서는 홍보팀은 현대기아 같이 하긴 하는데, 현대랑 기아 이제 국내 영업본부 마케팅 있잖아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달라요. 압구정동, 삼성동에서. 그래서 아이오닉 5N을 보니까 타고 싶긴 하더라고요. 구매욕까지는 안 생기는데 뭐 타고 싶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성격의 종류의 전기차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업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연기관으로 치면 되게 하드코어한, 사실상 트랙 버전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버전인데, 그렇다 보니까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9월달에 아마 서킷에서 할 것 같아요. 뭐 인제 아니면 태안에서 하겠죠. 잠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아이오닉 5에는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통풍이 있었나? 그 통풍 없을걸요? 스포츠 시트는 보통 통풍 없잖아요. 통풍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 차는 마지막 통풍 있잖아요. 통풍 그 단수가 시동 키면은 들어오네요. 이거 되게 좋다. 지금 보통 현대 기아차들의 이제 에어컨은 시동 껐다 키면 마지막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통풍은 무조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아쉬웠는데, 이 차는 마지막으로 한 거 같이 켜지네요. 이거 되게 좋네. 이게 별거 아닌데 왜 되게 좋냐 하면은, 통풍 키려면 귀찮습니다. 왜냐하면은 헬스장에서 여기는 과도 카메라 안 뜨네, 저기 항상 비어있는 박스거든요. 아이오닉6는 저거 항상 체크하는데 여긴 또 이 차는 안 나오네. 제가 헬스장에서 집에 가까우니까 여름에도 땀나면 그냥 땀만 닦고 바로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니까, 2번 샤워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되게 덥잖아요. 차에 타면은 일단 빨리 에어컨 틀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를 틀어야 되는데, 이 아이오닉6가 다른 전기차도 모르겠는데 시동을 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빨리 부팅이 안 돼서 그 클라임이 누르면 한참 뒤에 전환이 돼요. 그래서 통풍 트는 게 귀찮습니다. 물론 이제 블루링크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것도 귀찮아요. 어쨌든 그 내비게이션 그 화면이 첫 부팅될 때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특히 주차장이 좁은 데에서 나오면은 이제 감지돼서 여기
어라운드 뷰 뜨잖아요. 그럼 그거까지 해서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인데, 가격이 아직까지 안 나왔죠. 가격은 한참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아마 9월 달에 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출시에 맞춰서 아마 가격도 공개될 것 같아요. 뭐 확실한 거는 EV6 GT보다는 비싸고요. 당연히 비싸죠. 이 들어간 게 훨씬 많은데, 이게 단순히 모터 출력이 100마력 조금 높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간 사양이 이게 훨씬 많아서, 그러니까 EV6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 지금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GT의 성격이 좀 가까운 거라서, 그랜드 투어러. 근데 아이오닉 5에는 이 트랙 버전에 가까운 거라서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정보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EV6 GT보다는 당연히 비싸고요. 뭐 그냥 대략 아까 다른 사람이 예상하기로 뭐 무조건 이제 8천만 원 넘고 뭐 그럴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건가? 생각난 김에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떨리긴 하는데 이거 그냥 일반적이에요. 이게 다른 세단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EQE, 아이오닉 6 이런 차들도 이 정도에는 떨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2에서 상관이 없구나. 그럼 저쪽에 가서 조금 더 높은 속도로 해보죠. 근데 아이오닉 5에는 이게 콘솔이 이쪽에 고정형으로 붙다 보니까 이게 위치가 이쪽으로 더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간에서는 좀 손해인데 뭔가 사용하기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를 여기 예를 들어서 EV9도 핸드폰이 여기다 무선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 차는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더 잘 보이고 뭔가 그 편의성 면에서 그 고정형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간에서, 근데 그 밑에 공간이 쓰나? 저는 아이오닉 6도 이 밑에가 공간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거기다 한 번도 물건을 놔본 적이 없는데, 앞쪽에 트렁크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요. 아니 의외로 진짜 왜 보통 전자기기도 사면은 안 쓰는 기능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아이오닉 6는 이 밑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물 같은 거 놓으면은 흔들려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안 놓게 되죠. 앞쪽은 뒤에 뭐 2열이 있는데 뭐하러 앞에까지 열어서 손드럽게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저 아이오닉 6가 원래 저 뒤에 그때 에스턴 마틴 갔다가 인제 갈 때 정원준 뒤에 탈 때 뒤에 소리가 계속 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3열 시트에, 아니 2열 시트의 헤드레스트를 다 접고, 그리고 이쪽에 시트를 릴리즈를 해제한 다음에 접었다가 다시 세게 쾅 하고 닫았거든요. 그랬더니 잡소리가 덜 나요. 안 나는 건 아니고 덜 납니다. 한결 덜 나요. 어떨 때는 아예 안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별 차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빈도로 보면은 훨씬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배터리 잔량이 62%고 주행 가는 거리는 303km. 이게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연료 탱크가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비는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그 배터리 잔량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거는 좀 느립니다. 근데 EP에서 80%까지 채우면은 나오자마자 70% 떨어지는 건 여지없고요. 아 진짜, 아니 EP는 80%까지 뭐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한 80.9에서 좀 끊어주면 안 되나? 아니 이게 나오자마자, 아니 그러니까 나오자마자가 아니라 시동을 걸고 움직이자마자 70% 떨어지니까 아 이게 뭔가 아쉽죠. EP는 뭔가 아쉬워.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EP는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밤늦은 시간대 어차피 이제 차가 없잖아요. 그 회전율 높이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손님이 없는데 그때는 뭐 한 90까지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되나? 아, 이 차는 저 에르고 모션 시스트라서 그런지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사이드 서포트 있잖아요. 이거만 조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트도 약간 더 밑으로 꺼지네요. 이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 이렇게 에코 모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엉덩이가 닿는 부분도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드라이브 모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중에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보통 이제 낮은 게 스포티 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렇게 옆구리도 조여주면서 요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밑으로 꺼집니다. 아까 90에서는 안 떨었잖아요. 속도가 이게 100이 되니까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떨긴 떠네요. 이게 100에서 문을 닫으면은 닫을 때 이게 약간 좀 어긋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그 닫을 때 그 소리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속도를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속도가 높을수록 떨림이 조금 더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딱 이 조건에서만 나는 거라면은 이게 문제는 맞는데 뭔가 이렇게 되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100 이상의 속도에서 그러니까 이쪽 잠깐만 그러면은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닫고 양쪽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이다일 말대로 그러니까 이거 한 이만큼 열고 이쪽에만 열었을 때 지금 양쪽에 다 열었거든요. 뒤에 그렇지만 안 떨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딱 이 조건에서 이 속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달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닫으니까 이게 좀 떨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맞는데 뭔가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예, EV9 이제 주행 멘트 촬영 다 끝나고 돌아갑니다. 딱 여기 자유로 쉼터 있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보통 주행 멘트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고 여기 멈춰서 이 카메라 다 정리하고 화장실 한번 가고 그러기가 여기가 참 딱 좋죠. 근데 여기가 한동안 공사했잖아요. 한 달 공사했나? 그래서 한동안 여기가 또 없으니까 이게 또 은근 아쉽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화장실이 되게 깨끗해졌어요. 기존에는 화장실에 찌릉내 저 엄청나게 났는데 여기 저 완전히 저 화장실 싹 해서 되게 쾌적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좀 전에 저기 진입하면서 보니까 이게 회생조정 맥스로 이렇게 딱 당길 때 이때는 드라이브 모드가 안 바뀌네요. 이번에 처음 알았네. 아이오닉6도 그런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근데 이렇게 회생조정 맥스로 당기고 있을 때는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안 바뀌네요. 어쨌든 지금 배터리가 딱 40% 남았으니까 충전 안 하고 차 반납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어저께 돌아올 때, 비 올 때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충전하길 잘했어요. 오늘까지 쓰잖아요. 그리고 이거 창문 떨림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면적이 그러니까 이게 상하로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또는 이 잡아주는 게 뭔가 좀 약하다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이중접합인데 이중접합이 딱히 이게 유리가 얇진 않아요. 이게 아이오닉 6나 5와 뭐 대략 비슷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비인기 모델이었으면은 별로 이렇게 이슈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408이라든가 되게 안 팔린 차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에스턴 마틴이라든가 뭐 이런 차들이 만약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으면 그래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아 배고파. 점심도 안 먹었어요 지금. 아까 그 아이오닉 5 N 갔을 때 거기 이제 케이터링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그거 이제 몇 개 집어 먹었는데 그게 이제 끼니가 되나요? 아침에 아까 뉴키어 하나 먹고 아이오닉 5N 가서 그 몇 개 주워 먹고 요만한 거. 그거는 한두 개가 아니라 그 판 있잖아요. 그거 전체를 다 먹어도 한 끼가 될까 말까 뭐 그런 건데 그거를 제가 한두 개 먹고 말았으니까 아이고 배고파 진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점심을 굶고 저 트럭에 저기 4차로 했는데 굶고 일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올라갈 때 편의점에서 뭐 사갖고 올라가야지. 아무래도 EV9은 이 실내 구성에서 여기에 위치한 이 공조장치 액정 있잖아요. 이게 위치가 운전대 딱 이렇게 절반이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공조장치용 치고는 액정이 크잖아요. 근데 저 액정의 기능이 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하면은 딱 정확히 절반이 가립니다. 저거를 보려면 이렇게 보든가 또 이렇게 보든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작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걸로 하게 되지, 물론 이걸로 하면 되긴 되지만 이걸로 하면은 그러니까 바람색이 뭐 이런 게 여기에도 보이고 여기에도 보이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렇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좀 쓰이다가 없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2시 18분이고요 야, 진짜 2시 반에 도착하겠네. 저는 그니까 이게 아이오닉 6보다 맥스로 땡겼을 때 감속량이 약해요. 아이오닉 6면 여기서 이거보다 좀 더 일찍 섰을 텐데 얘는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마다 지금 조금 다르니까 이게 적응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제가 2시 반에 간다고 해서 그럼 2시 반에 이거 회의실 잡아놓는다고 했거든요. 지하 4층까지 그냥 S에 내려가는 게 편하겠네요. 지하 4층에 137. 이 차에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아이오닉 6에 비하면은 이제 혼자 타고 다닐 때도 뭔가 이게 브레이크를 조금 더 쓰게 되네요. 야, 4층도 자리가 없네. 확실히 여기가 평일에 오면은 자리가 없어요. 평일에 오면. 이거는 뭐야? 야, 참. 경차 자리에 저렇게 세워놓으니 삐쭉 튀어나오지. 야. 경차인 척하고 이렇게 세워놓는 건가? 난 저거 왜 삐쭉 튀어나오나 했네, 진짜. 역시 이런 데는 이렇게 가장 끝에 돼야지 여기가 꿀자리죠. 눈코 걱정 없는. 야, 너 밥 먹었냐? 나 지금 주차장에 도착했다. 왜? 먹었어? 그냥 이것저것 주워. 나 편의점에서 뭐 사갖고 올라.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저도 지금 잠깐 일찍 내려왔는데 그러면 편의점은 너 1층이야 지금? 잠깐만. 그래, 그럼 나 1층 올라갈게. 야, 이거 30초만 돌리면 되냐? 네. 되네. 됐네. 어디서 위에서 지금? 오늘의 점심입니다. 약간 늦은 점심. 야, 근데 이거 30초 돌려서 안 되는 것 같아. 1분 돌렸지 않나? 미지근해. 이게 비빔밥 그거구나. 치킨이도 제대로 못 챙겼어. 야, 맛있다. 야,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비빔밥인데 이렇게 안 식고도 넘어가냐? 잘 나온다. 일단 이거 스피커. 네 스피커 친구 없어. 진짜 스피커를 좋아해서. 이거 아직 연결 해제 안 했구나. 그냥 코드만 꽂으면 되네. 네. 이거 뒤집어야 돼. 지금 이거 뒤집고 이거를 양쪽에. 네. 앞으로 좀 빼겠습니다. 사운드 안 지만 하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이거 무료하시. 안녕하세요, 한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푸조 뉴. 이거 맨 앞에 보려면 건든 거 아니지? 네, 그거는 아예 그냥 주신 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맨 앞에 볼륨을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이 맨 앞에 볼륨을 기준으로 뒤에 네. 그 실내와 주행 멘트 볼륨을 다 맞추는 거야. 안녕하세요, 한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원준아, 빵 먹고 해. 알겠습니다. 어차피 힘들다. 돌아갑니다. 힘들어. 오늘 하다 말았어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세하게 다 이렇게 교정을 보려면 아마 오늘 여기 저 밤 10시, 11시까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 포기하고 큰 거만 잡고 내일 다시 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요. 배가 고파서. 아까 그 백종원 그 무슨 김밥 하나 먹고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힘이 없어서. 결정적으로 저 아까 그 방 있잖아요. 거기가 에어컨은 저희가 중앙 집중식이래요. 그래서 끄고 켜는 거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추운데
또 제가 또 앉아있는 자리가 저번에도 제가 느꼈는데 저기가 뭐냐 바로 머리 위에 바람이 나와서 막 저기 되게 건조해요. 막 되게 가렵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철수하고요. 오늘 저기 있어봐야 너무 시간이 늦게 걸리니까 심지어 주차비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라서 여기 전기차 반값 할인되거든요. 그래서 7,000원 나왔는데 3,500원이고 오늘 여기 오늘 안에 끝내면 저거 밤 10시, 11시 돼요. 그래서 철수하고요. 그냥 저 오늘 집에 가서 아이오닉5 N이나 그냥 제가 오늘 편집하려고요. 어차피 내일 RX 시승 촬영 끝나고 다시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일단 철수하고 배고프니까 아이오닉5N 오늘 편집을 끝내놓고 아이오닉5N이 그게 엠바고가 내일 오후 9시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9시 반이 아니고 10시에요, 10시. 그러니까 기사나 사진은 9시 반이고요. 또 영상은 또 10시래요. 그래서 뭐 시간의 여유는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그거 끝내고 이브나인드 일요일 날 올리려면은 진짜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 대잔치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끝입니다.